우리 삶에는요, 사실 우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곤 합니다. 바로 동조 현상인데요. 이게 뭐지? 싶으시겠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경험하면서도 잘 깨닫지 못하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이거 완전 내 얘기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솔직히 공연이 그냥 쏘쏘했다 이래도 주변에서 다 일어나서 박수치기 시작하면 그 분위기 속에서 나 혼자 꿋꿋하게 앉아있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경험,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 사진 좀 보세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한 방향을 보고 있죠? 콘서트장에서 다 같이 기립박수 치는 것도 딱 이런 느낌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거대한 집단의 일부가 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압력을 확 느끼게 되거든요. 솔직히 내 생각은 좀 달라도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자, 그럼 심리학에서는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따라서 행동하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네, 바로 동조라고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따르고 있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규칙 같은 거죠. 정의가 좀 딱딱하게 들을 수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요. 실제적이거나 혹은 그냥 상상 속의 집단 압력 때문에 내 행동이나 믿음을 바꾸는 것, 이걸 동조라고 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진짜 원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게 된다는 바로 그 점이에요. 이 그림에 쓰인 문구 정말 재치 있지 않나요? 만약 당신이 남들 시키는 대로 다 한다면 경적을 울리세요. 라고 쓰여 있네요. 진짜 우리 다들 각자 생각도 다르고 개성도 있는 사람들인데 왜 가끔은 이렇게 다 똑같은 사회적인 복제품처럼 행동하게 되는 걸까요? 이 동조 현상이 나타나는 방식이 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꼭 바이러스처럼요, 행동이나 감정이 막 전염되기도 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예시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하품이라고 말하는 순간 어떠세요? 벌써 막 입이 벌어질 것 같고 눈에 눈물이 고이는 분들 계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하품의 전염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이걸 실험한 결과가 있는데요. 정말 재밌어요. 하품하는 영상을 본 사람들은 무려 절반이 넘는 55%가 따라서 하품을 했대요. 근데 웃는 영상을 본 사람들은 21%만 따라 웃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차이죠? 이런 강력한 전염성 뒤에는 우리 뇌에 있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대요. 다른 사람 행동을 보면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의 시작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하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들을 막 따라하고 있거든요. 이걸 아주 귀여운 이름으로 카멜레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구랑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턱을 괴면 나도 어느새 턱을 괴고 있고 다리를 꼬면 나도 따라 꼬고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시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관계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는 본능적인 행동이래요. 이렇게 상대를 따라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유대감을 쌓는 거죠. 이런 사회적 전염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주변 동료들이 막 행복하면 나도 덩달아 기분 좋아지는 기분 전파도 있고요. 반대로 SNS에서 막 부정적인 글들 보다 보면 내 기분까지 우울해지는 감정 전염도 흔하죠. 심지어는 스트레스가 어떤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서 집단 전체로 퍼져나가는 집단 히스테리 같은 현상도 있답니다. 자, 그럼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겠죠?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는 걸까요? 왜 동조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소속감과 정보의 힘 때문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는 규범적 영향이라는 건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그 집단에서 미움받고 싶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적 영향인데 이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왠지 정답 같고 그래서 나도 옳은 행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틀리고 싶지 않은 마음,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동조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인 셈입니다. 그럼 결국 이 동조 현상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나라는 개인의 개성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 것,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쯤 서야 하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정말 흥미로워요.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철학자는 개인의 특성을 파괴하는 건 독재나 다름없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했고요. 반면에 아미타이 에치온이라는 사회학자는 이런 사회적 압력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동조라는 게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개인을 억압하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양날의 검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동조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내가 이 집단에 속해 있구나 하는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 긍정적인 힘이었나요? 아니면 나다운 모습을 잃게 만드는 것 같아서 답답했던 부정적인 압력이었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 한번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